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구성공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하루 만에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선 관세를 한 달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산업보호가 명분인데 이 소식에 주가는 강세를 보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자동차에 대해선 한 달간 유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대표와 통화한 뒤 나온 소식입니다. 다만 이 조치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t the request of the companies associated with USMCA, the president is giving them an exemption for 1 month so they are not at an economic disadvantage. 이런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트류도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트류도 총리를 다시 주지사라고 불렀습니다. 대화는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로 끝났지만 펜타닐 유입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일정도 변화가 없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관세 유예 소식에 자동차 회사의 주식이 급등했고 이에 힘입어 주요 주가 지수들도 모처럼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장중 오락가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장은 일부 관세가 유예됐지만 하루새 오가는 관세 정책에 안정세를 보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There are going to be more short-term bouts of volatility ahead due to all of the uncertainty around tariffs, around the economy, around interest rates.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분쟁 협의를 정식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절차와 그 결과를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이번엔 한국을 직접 겨냥해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찾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양국 간 관세는 거의 없다며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취임 뒤 첫 의회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관세 방침을 강조하며 한국을 특정에 거론했습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상대 국가의 관세율만큼 관세를 올리는 상호 관세가 4월부터 예고된 만큼 사실상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 내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는 한국이 검토하는 단계인데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에 한국이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미 투자를 약속한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거론한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관세 같은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신 실장은 관세 문제에 대해 양국 간 관세는 거의 없다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위비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과 비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용 특혜 논란이 있었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에 대해 이번엔 연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또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혜린 기자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로 선관위에 채용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채용 특혜뿐 아니라 대검찰청 연수 지원 과정에서도 특혜가 드러났습니다. 세자로도 불렸던 김 씨가 쉽게 선발되도록 지원서에 김 씨 소속을 강화군에서 인천 선관위로 수정하고 참여하지도 않은 선관위 연구과제 경력을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해 준 겁니다. 잇따라 불거지는 비리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혜 채용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외부 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용 비리 연루 직원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특혜 채용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신뢰 회복을 위한 선관위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선관위가 한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에 청년층이 분노하고 있다며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미래 세대들의 꿈과 기회를 짓밟는 채용 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오늘 열리는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선관위 개혁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명태균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이어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던 강희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집중적으로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에 이어 이번엔 정보 지원까지 끊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고 다시 실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을 중단하더니 이번엔 정보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존 레클리프 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하는 것조차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정보 협력은 러시아군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능력의 필수로 정보 지원 중단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정보 공유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고 우크라이나와의 물밑 협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National Security Advisor Mike Waltz has been talking to his Ukrainian counterparts, and so we're in the midst of this, and we'll see what happens next.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을 환영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 발급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벼랑 끝에 놓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평화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됐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Сьогодні наші команди України та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почали працювати над зустріччю. Говорили Андрій Єрмак та Майк Вольц. Є позитивний рух.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실무회담이 열리고 지난주 무산됐던 광물협정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사면 초과에 놓인 우크라이나가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트럼프의 외교술 앞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이스라엘과 미국인 인질들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면 이스라엘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낼 것이고 하마스 일원 중 단 한 명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최후 통첩은 미국 정부가 하마스와 비밀리에 인질 석방 문제를 두고 대화해온 것으로 확인된 직후 나왔습니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올해도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수출엔 타격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돈을 풀어 첨단 기술을 키우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미국에 맞선다는 전략입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작년, 재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제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经济增长潜力和有利条件支撑，并与中长期发展目标相衔接。 정부가 나서서 그만큼 돈을 많이 풀기로 했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도 1년 만에 320조 원가량 늘어납니다. 중국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4% 안팎까지 끌어올린 건 30년 만입니다.
빚을 내서 확보한 자금은 내수 진작과 첨단 산업 지원에 우선 투입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 예산을 대폭 늘려 AI,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기술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다는 계획입니다. 推进高水平科技自立自强，加快组织实施和超前布局重大科技项目。 기업들에겐 선도적인 역할이 주문됐는데 그만큼 정부가 민영기업 활동을 밀어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深刻地感受到了党中央对民营企业的关心和支持，信心倍增。 중국이 첨단 기술 발전과 민영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미중 간 패권 경쟁도 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인민대회당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국내 대형 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부 제휴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소비자나 납품업체 등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신라면세점과 에버랜드, CJ 푸드빌, CGV 등 업체들이 잇따라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본사에서 내려왔어요. 사용 못한다고. 홈플러스가 그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상품권 대금을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는 연간 2천억 원대의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 가운데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된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품권은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안심하고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전 채널, 마트, 온라인, 익스프레스, 몰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앞으로 자금 부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며 마트와 온라인 등 모든 유통망이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납품업체 등의 대금 결제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 30일 결제인데 60일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있죠. 저희들은 뭐 담보를 받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0년 전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가 막대한 차입금으로 무리한 인수를 한 데 이어 자구 노력 없이 회생 신청을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상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늘 MBK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최근 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금값이 오르자 금 밀수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이 해외보다 비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데요. 밀수 수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최인영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의 바퀴입니다. 부품을 끝까지 분해하니 금이 나옵니다. 바퀴에 쏙 들어가게 도넛 모양입니다. 물렁물렁 찰흙덩어리에도 금이 숨어 있습니다. 가루낸 금을 반죽과 뒤섞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1월과 2월 금 밀수 7건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3년 한 해 평균 3건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급증세입니다. 이달 들어 해소되긴 했지만 국내 금값이 유독 비싼 일명 김치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금값이 10% 넘게 싼 홍콩에서 금을 들여오면 김치 프리미엄까지 더해 20% 정도는 앉아서 버는 구조.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한 관광객이 신앙용품이라고 신고한 이 불상 목걸이에 눈속임 기법이 동원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홍콩에서 들여온 불상입니다. 겉으로는 은불상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표면을 긁어내니 금빛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도금도 잡아내는 신변 검색 장비를 통과하진 못했습니다. 밀리미터 파라고 물건이 이제 있을 법한 위치를 다 표시를 해주면 직원이 이제 꺼내 보이게 하든가 아니면 촉수 검사를 해서 밀수 시도에는 일반 여행자들도 종종 동원됩니다. 무료 항공권이나 여행 경비를 미끼로 금 운반만 부탁하는 식인데 관세청은 단순 운반도 밀수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발 관세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속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96포인트 상승한 2,578.09에 코스닥은 4.88포인트 내린 742.0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자동차 관세 유예, 무역 갈등 우려 완화 및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중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주, 현대제철과 KB금융을 비롯한 철강주와 금융주 흐름 좋습니다. LG이노텍은 깜짝 실적의 상승을,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도 강세입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MM과 하이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하락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동반 상승 중인 가운데 오늘 상장한 대진 첨단 소재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41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엔 역사의 상흔에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 숲을 배경으로 많은 시민이 스키를 즐깁니다. 이곳은 폴란드 바르샤바 구루카 슈체실리비츠카 스키장입니다. 슬로프 길이 227m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1시간에 우리 돈 14,000원 정도로 비용이 저렴하고 무엇보다 바르샤바 도심에서 가깝습니다. Das gefällt mir sehr. Das ist eine Sache von einer halben oder einer Stunde, um hierher zu fahren. Man muss nicht den ganzen Tag im Auto sitzen, um in die Berge zu fahren. 평야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강설량이 많지 않은 바르샤바에서 계절과 관계없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특별한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키를 즐기는 이 언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된 바르샤바의 건물 잔해를 쌓아 조성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에 의해 도시의 80% 이상이 파괴됐고 남겨진 잔해들을 모아 이후에 스키장으로 만들었는데요. 폐허 속에서 다시 태어난 이곳은 이제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뜻깊은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프랑스 북부 대서양변의 됭케르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대대적인 철수작전이 있었던 곳으로 잘 알려진 해안 도시인데요. 해마다 이맘때쯤 열리는 됭케르크 축제에서 가장 인기 높은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갈매기 소리 흉내내기 세계대회입니다. 각지에서 온 남녀 참가자들이 개성 있는 새 복장을 하고 갈매기 울음소리 실력을 겨룹니다. Le cri fait le plus gros du travail et après il faut arriver à séduire la foule. Faut qu'il y ait un costume, faut qu'il y ait un univers. 참가자들은 익살스러우면서도 진지하게 한껏 목청을 높여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는데요. On s'entraîne des cris, j'ai au moins 180 vocaux dans mon téléphone. Je crie à la maison, je crie au boulot. 올해의 우승은 남성 참가자가 차지했습니다. 시원한 갈매기 외침소리가 듣는 이들의 스트레스마저 날려주는 효과가 있다며 관객들은 즐거워합니다. 중국 저장성에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항저우의 한 종합복지시설. 로봇 강아지 샤오씨가 거동이 불편한 87살의 스 할머니에게 물건을 전달하러 갑니다. 등에 얹은 상자에는 할머니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할 약이 담겨 있는데요. 약을 가져와서는 다정하게 말도 시킵니다. 로봇 강아지의 역할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건을 챙겨주기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합니다. 他站起来走了，我跟他走了，也最好是有聊天的。老年人就是最怕是羡慕一个人太冷清了，是吧？ 로봇 강아지 샤오씨는 현재 시범 작동 단계에 있는데요. 투입될 지역의 공간 구조를 익혀 동선을 파악하고 복지센터 내의 스마트 플랫폼과 연동하면 독립적 행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로봇 개발팀은 음성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수준으로 로봇을 학습시켜 오는 4월 중하순경 복지센터 측에 정식 인도할 계획입니다.
일본에 인구 2명의 작은 섬이 있는데요. 한 부부가 민박집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에 위치한 작은 섬 신지마. 18세기 화산 분화로 해저 표면이 솟아올라 생긴 둘레 2.3km의 작은 섬입니다. 어업이 왕성하던 1950년대는 주민 250여 명이 살았지만 어업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줄어 2013년 무인도가 됐습니다. 사사키 씨는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이 섬에 살다 중학교 진학을 위해 섬을 떠났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아 섬이 황폐해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다 47년 만에 남편과 함께 귀향을 택했습니다. 부부는 관광객들 상대로 민박과 카페를 운영하며 섬 일주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연간 200명 정도가 섬을 찾아옵니다. そういう状況をここに新島に来た方たちに味わっていただきたいな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 사사키 씨는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아름다운 섬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줄어드는 학생 수에 전국 곳곳에선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도 못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명 학군이나 신도시 학교들은 오히려 학생들이 몰려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교문을 빠져나옵니다.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